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성명학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성명학 중에서 제가 병약론과 억부론이 용신과 희신을 찾는 이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병약론에서는 기세균형의 원리와 순환의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순환의 원리는요, 항상 음은 양으로 순환하게 되고요, 양은 음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순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이 화로 순환하긴 하지만 반드시 음양이 달라야지만 순환이 된다라는 논리, 그것이 순환론이에요. 그래서요, 양목은 음화로 순환하고요, 음화는 양토로, 양토는 음금으로, 음금은 양수로, 양수는 음목으로, 음목은 다시 양화로, 양화는 음토로, 음토는 양금으로, 양금은 음수로, 음수는 최초의 양목으로 순환한다는 거, 그게 오행의 순환 원리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이제 이 순환의 논리에서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쳐 보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상대적인 음양론인데요, 단순합니다. 이런 거예요. 두 오행이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같을 때 그 오행이 서로 중첩되거나 이어져 있다면 하나가 자신의 역할을 하면 다른 하나는 상대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이론이 상대적인 음양론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두 오행이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하나가 음이라면 하나는 양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죠. 양과 음이니까, 그죠? 그러면 양의 역할을 하고 음의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요, 남자와 남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둘 다 양이잖아요. 하나가 양의 역할을 하면 하나는 음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음과 음이 있으면 하나는 음의 역할을 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양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음양론이에요. 상대적인 음양론인데요, 이 상대적인 음양론은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제가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왜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생소해 하시냐면요, 이거를 교육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만나봤지만요, 상대적인 음양론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약론에서 순환의 원리를 못 돌려보는 겁니다. 알아야지 돌려보죠. 상대적인 음양론은 아마 제가 유튜브, 인터넷, 서적 어느 곳을 보더라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듣는 이론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주학에서는요, 점수학이 아닌 사주학에서는요, 이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약론에서는 순환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대적인 음양론이니까 케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런 사주를 한번 봅시다. 갑인, 임신, 정유, 병호예요. 갑과 인은 둘 다 목이면서 중첩되어 있죠. 하늘이 양이니까 땅도 양이겠죠. 자, 이런 경우에요, 위에 있는 갑목이 자신의 역할, 양의 역할을 한다면 이는 음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상대적인 음양론이다라는 겁니다. 병호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병이 양이고 오도 양이잖아요. 그런데 병이 양이니까 오는 음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순환을 돌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갑은 병으로 순환하는 것이 아니고 갑은 오로 순환한다는 겁니다. 이는 음이니까 오로 순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는 병으로 순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갑은 오로, 이는 병으로 순환한다는 것, 여러분들 이 부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게 상대적인 음양론입니다. 중첩되어 있을 때. 자, 이번에는 아래위가 아닌 옆을 한번 볼게요. 신과 신이 이어져 있죠. 같은 오행이면서 같은 음입니다. 그죠? 이럴 때 이 신이 음이라면 이 신은 양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상대적인 음양론입니다.
오행의 순환에서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각 오행을 제가 음양을 적어 볼게요. 갑은 양입니다. 이는 음이에요. 임은 주변에 붙어 있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자신의 양이에요. 신은 비록 유가 붙어 있지만 음양이 다르죠. 그래서 그냥 자신의 역할, 양이고요. 정은 음이겠죠. 왜? 붙어 있지만 음양이 다르니까요. 유는 음이겠죠. 붙어 있지만 음양이 다르니까, 그죠? 이렇게 음양이 같으면, 같은 오행이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하나가 양의 역할을 한다면 하나는 음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상대적인 음양론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요, 경과 경이 붙어 있고요, 임과 자가 붙어 있어요. 자, 경과 경은요, 양이죠. 이것도 양이에요. 그렇지만 상대적인 음양론에서는요, 이 경이 양이라면 이 경은 음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왜? 연, 월, 일, 시 우선이고 천간과 지지의 우선이니까요. 천간이 우선이고 지지는 다음이고 일이 우선이고 시는 다음이니까요. 자, 다음으로요, 임과 자의 경우 연이잖아, 그죠? 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이 자신의 역할, 양의 역할을 한다면 이 자는 음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임목은 양목이잖아, 그죠? 그래서 임이 인으로 순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가 인으로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경도 양이고요, 이 경도 양이다 이래버리면요, 금과 수는 순환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 경이 이 자로 순환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참, 여기가 음이고 이게 양이니까 이 경이 이 자로 순환하겠네, 그죠? 이 경이 이 자로 순환해서 이 자가 음이니까 이 임목으로 순환한다. 또 정사가 중첩되어 있죠. 이게 음이라면 이거는 양이겠죠. 그래서 이 임목은 이 사로 순환하는 것이 아니고 임목은 정으로 순환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상대적인 음양론이에요. 이렇게 순환을 시키다 보면요, 어느 한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병양론에서 말하는 순환의 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병양론에서는 상대적인 순환론이 추가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부분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케이스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 어려운 어떤 이론들이 나오면 이 좀 공부를 하시는 걸 꺼리시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공부를 하셔야지 진정한 사주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공부하시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